비트코인 92K와 94K 숏포지션이면은요 K와 K를 통해서 마지막 탈출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죠. 안쌤입니다. 정말 많으신 분들이 이 92K와 94K의 밴드에 굉장히 많이 지금 숏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작년부터 시작되었던 이 박스권 안에서의 매매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 역시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거라고 판단하고 숏 포지션을 잡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특히 이번 CPI 지수 발표 직전에 역시 CPI 지수가 생각보다 금리 인하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PMI 생산과 물가 지수 역시 금리를 인상하는 쪽에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94K를 뚫고 연일 상승을 이뤄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시점 97K까지 지금 넘어선 상황이라는 거죠. 굉장히 멘붕이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표 자체는 하락을 뜻해야 되는데 지금 연일 상승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죠. 물론 L 버튼을 잡았다면 롱 포지션을 잡았다면 그 반대의 생각일 겁니다. 아니 오히려 어안이 벙벙한 거죠. 왜? 계속 올라가니까 기분은 좋지만 뭔가 불안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92K와 94K 거의 80% 이상의 트레이더들이 물려있는 이 숏 포지션에 대한 탈출 방법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삼겹살 매매 역시 계속해서 강력한 L 버튼을 뜻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L-in을 통해서 PMI 수치가 발표되고 난 후에 더욱더 강력한 L 버튼이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인간이 분석하고 있는 부분들의 맹점이 또 다시 발생이 되는 거고요. 역시 믿을 것은 삼겹살 매매 지표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측에 있는 이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트레이딩 뷰 파인 에디터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넣어 놓으셨다면 지금의 이 급락 직전에 아니 급등 직전에 급락을 다들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이 급등 직전에 L 버튼이 나오고 추가적인 L-in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92와 92K의 지금 포지션에 당황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더 이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삼겹살 매매법 2026년도 버전입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이러한 고통에서 탈출하기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팝업창 제 영상에 고정 댓글인데요. 파란색 수요상 클릭하시면 이 소스 코드를 그대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탈출 방법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정말 많이들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뭐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합니다. 저 역시 솔직히 말씀드리면 벗어나지 못했다. 왜? 이 밴드 구간이 주는 이 강력한 부분 때문에 그동안 엄청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또다시 반복되어진다고 판단을 했고 CPI 지수 발표 자체가 굉장히 금리를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수치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숏 포지션 하락이 나올 거구나 라고 다들 안심을 했다라는 거죠. 다들 이 정도면 뭐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완벽하게 벗어났죠. 그것을 무시하듯 그냥 94K를 가볍게 돌파를 해버렸고요. 일부 안착이 나오는 것 같았지만 추가적인 급등 랠리가 또 이루어졌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PMI 지수 발표가 나왔는데 어떻게 발표가 나왔죠? 바로 예측은 0.4였는데 0.5가 나왔습니다. 예측은 0.5였는데 0.6이 나왔습니다. 가격이 올랐어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금리 올려야 됩니까? 내려야 됩니까? 올려야 되죠. 그러면
금리가 올리기는 거는 비트코인 가격의 독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경제지표 기준으로 상으로 봤을 때는 독약을 뿌려댔으면 급락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 0.2, 0.2 플랫하게 나왔지만 근원 소매 판매 가격과 소매 판매 지수 역시 0.6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737K로 716K를 예상했는데 더 높게 나왔다는 거죠. 경기가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좋아요? 인플레이션이네요. 인플레이션인가요? 금리 인상이네요. 그렇다면 이번에 96K를 고점으로 안착을 통해서 발표 직전에 급락이 나왔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강력한 양봉이 나오더니 폭발적인 상승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경기 지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와 상관이 있나요? 나스닥 한번 보시겠습니까? 최근 나스닥 지수는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나스닥 지수의 1%면 급락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하락이 일어나는 거죠. 특히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올라갔던 5일 동안의 전체적인 수익률은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는 하락을 하고 있죠. 결국 비트코인의 가격은 경기 지표인 지수도 아니고 경기 발표인 PMI, CPI 지수도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지수와 PMI 지수와 같은 경기 지표의 경우에는 상승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장에 어울리는 거죠. 투자 자산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은 비트코인은 투자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지키는 자산,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보는 극단적인 예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금의 가격이라는 거죠. 최근 5일 동안 금은 3.26%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과 매우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안전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1.72% 올라간 비트코인 가격, 0.80% 올라간 금 가격이 거의 지금 동일시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투자의 시장이 아닌 안정적인 것을 원하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 보시는 차트 하나만으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의 이란, 유혈, 진압, 여기저기 폭등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 5일 쇼크로 인해 급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시겠지만 이란 얘기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 있었고 마두로의 대통령 생포 그리고 처형까지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 들고 있죠. 엄청난 지금 그리고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중국의 대만 공격까지 지금 시장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라고 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필요 없이 안전자산에 사람들은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은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어느 때는 투자자산, 어느 때는 안전자산으로 그 모양새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바꾼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안전자산으로서의 모양을 취하면서 디지털 금으로서의 급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숏 관련된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MACD 지표 MACD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는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상단에 있으면 과열 상태를 뜻하고요. 하단에 있으면 패닉, 경직된 상태를 만듭니다. 시장은 항상 과열이 되면 제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고요. 경직이 되면 다시 제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항상 일어난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MACD 기준 굉장히 과열이 되어 있는 모양새가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런 수치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그러면 그 수치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움직였냐를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97,000K에 있는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단기간의 움직임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지금 숏포지션에 관련된 탈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당겨볼까요? 굉장히 높은 수치로 사실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맥디의 상승 과열 구간이 나왔다는 거죠. 수치로 거의 1000에 가까운 지금 자리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1000의 수치가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상승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모양새는 급격한 하락이 항상 이루어졌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부분에는 급하게 내려가는 일명 클래시 플래시의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어떻게 올라왔나요? 역시 급하게 올라왔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다라는 것은 지난 과거의 움직임을 봤을 때 급하게 올라온 것은 급하게 하락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충분히 급하게 하락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급하게 하락을 한 그 시점을 통해서 어디까지 내려왔냐? 보통 이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도 역시 제가 한번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마이너스 700 정도의 가격대까지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올라가면 플러스 약 900 이상의 수치, 지금 제가 말하는 수치에 헷갈리시는가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900 이상의 맥디의 상승 라인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여기 왼쪽 한번 봅시다. 900 이상의 상승 라인이 대부분 만들어지는 케이스를 보게 되면 지금 제가 그어놓은 마이너스 700 이상의 하락이 대부분은 나왔다는 거죠. 물론 요거보다 약간 모자랄 수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 이상의 급락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 보면 평균 내려가는 가격을 일부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요걸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 밑에 가격대까지 이 세로 구간의 이 가격, 맥디의 하락이 얼마만큼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세로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요걸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락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밑에 가격대까지 제가 한번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5%에 가까운 하락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구간 충분히 한번 내려간 거고요. 다음 구간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비슷한 과정이 이루어졌는지요. 심지어 제가 보려고 하는 이번 자리는 하락이 미치지 못한 자리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덜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 자리인가요? 여기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하락이 되겠습니다. 약 3%에 가까운 하락이 일어났네요.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되었고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하락을 했습니까? 지금 보시는 이 자리까지 하락이 일어났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8%의 조정을 한번 주었다는 거죠. 제가 전부 다 체크를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이 자리와 이런 자리들을 하나하나 체크가 가능하실 겁니다. 이렇게 맥디 기준 급하게 올라오는 이 상단 부분을 만들어냈을 때 대부분의 모양새들을 보면 급하게 하락이 나오는 것을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역시 상단을 현재 만들어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상승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폭등 랠리를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락의 모양새를 만들 확률이 많고요. 약 4%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약 8%까지의 하락이 일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 고점을 잡고 약 내려가 보도록 하죠. 3%, 4% 가운 가격이 94K 정도의 가격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이루어지는 8%까지 내려가진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90K까지 다시 한번 되돌림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숏 관련된 포지션에 들어가신 분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8%를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를 해 보도록 하죠. 바로 RSI 지표인데요. 역시 강도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현재 RSI 지표 상태를 한번 봅시다. RSI 지표 기준으로 해서 이 70선과 30선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요. 70선 상단에 있을 때는 과매수 구간, 오버보트라고 합니다. 과매수 구간은 반드시 그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하락의 모양새를 잡는 포지션이 잘 나오는 거고요. 반대로 30선 하단에는 과매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버솔드죠. 다시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 RSI 지표 기준 80선 가까이 나와 있는 상태.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상태가 있었던 과거의 지표를 우리가 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 구간이 될 것 같고요. 여기 구간이 있었죠. 자, 여기다가 제가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의 구간, 이 구간 계속해서 80선 상단, 여기는 미치지 못했지만 비슷하니까 해보도록 하죠. 조금 앞으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자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도 뭐 비슷하지만 그냥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도록 하죠. 자, 이 순간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찍었던 이 순간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SI 지표가 80선 상단에 살짝 부딪히니 바로 회귀를 해서 복귀하는 모양새를 가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한 이 바닥 자리, 하단 자리인 오버솔드 구간이 나오니까 정확하게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다시 상승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간과 이 구간의 갭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하락의 갭을 요 정도까지가 되겠네요. 체크를 해보면 마이너스 6%의 하락이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옴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급격한 하락이 나오고 나서는 저점을 기준 고점도 역시 잴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12%의 상승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물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고점이 나오더라도 일부 약간의 오버슈팅이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급격한 하락이 이루어지고 약간 올라가는 것처럼 휩소를 주지만 결국엔 급락을 막아내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는 거죠. 자,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이 자리가 RSI 지표로 가장 높은 가격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락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급등이 일어나고 나서 여기는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줬고 급락 이후에 다시 쌍봉을 만들어내고 다시 급락을 하면서 결국 저점을 고점 하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락이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는 RSI와 MACD를 한번 보고 있는데요. 여기도 한번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 자,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RSI 지표 기준으로 여기가 가장 상단인데요. 안착과 통해서 살짝의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하고 다시 한번 뭔가 해보려고 다시 올라가고 있지만 결국은 전저점을 높이지 못하고 하락이 이루어지며 바닥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를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은 짧은 측의 헤드앤숄더의 패턴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왼쪽 어깨와 안착 그리고 상승을 통해서 머리 부분이 일정 정도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다시 하락을 통해서 이런 식의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과거가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럴 거야라고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져 이게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MACD와 RSI 지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시점은 RSI의 상승 과열 시점, MACD 역시 과열 시점에 동시에 두 개의 과열 상태가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시장이 혼란해서 안전자산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글로벌 경기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고 혼란스럽다라는 거죠. 미국의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1위 1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어제 새벽이죠. 오늘 15일 관세 관련된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음 일정도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무기한 연기입니다. 상식과 공정이 통하지 않는 지금 무법지대의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섣불리 상승에 무조건 베팅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락에 베팅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만 현재 시점에서 맥디와 RSI 지표 기준으로는 굉장히 과열된 상태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안착과 상승에 약간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지속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하락의 일부 출현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찾아서 탈출할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026년도 뉴 삼겹살 매매법의 경우에는 현재 L 버튼을 굳건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롱 포지션을 잡으신 분들이라면 여전히 계속 유지 보유하셔서 수익을 계속해서 극대화시키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다만 이 추세가 멈춰지는 바로 왼쪽에 보이시는 이 숏 버튼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반대의 포지션인 숏 포지션을 지집해서 하락에 대한 베팅을 통해 또 다른 수익을 가져가시는 시간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정확하게 지금 타점을 글로벌 경기 지표와 글로벌 정세와는 전혀 상관없이 세력들의 돈의 움직임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삼겹살 매매법, 이것을 믿고 의지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반대 포지션을 잡지 않으셨을 겁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뇌동 매매가 되겠습니다. 이 뇌동 매매를 얼마나 절제하고 줄이냐에 따라서 성공 투자가 결정이 되는데요. 다만 92K와 94K의 숏 포지션의 매수를 잡으신 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쟁이 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 한번 탈출할 수 있는 기회 충분히 나올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화면에 파인 에디터의 2026년도 뉴 삼겹살 매매법의 이 소스 코드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통해서 또다시 등장할 포지션에 대해서 수익을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화면에 보이시는 팝업창 제 영상에 고정 댓글인데 파란색 주소창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